안녕하십니까, 고유형 강사 최창입니다. 오늘은 극수필 3강 작자미상의 산성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 해 전에 나왔던 영화 혹시 기억납니까? 그 남한산성이라는 요 지금 이 수필의 배경은 남한산성으로 피신 갔던 인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병자호란때. 그 영화에 보면 김윤석 씨, 이병헌 씨, 뭐 이렇게 그 나오고 박해일 씨가 아마 인조로 나오는데 영화를 정말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기파 배우들이 다 나오니까 아무래도 연기력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어떤 급박했던 상황, 나라의 어떤 불운 뭐 임금의 어떤 무능력 이런 것들이 그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에 의해서 정말 선이 잘 그려진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수필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산성일기입니다. 이게 50일 동안 지금 그 가 있었는데 그 50일 동안의 배경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1636년도가 이제 병자호란 시작이니까 이때부터 대충 한 50여일간의 이제 사건을 일기 형식으로 담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쓰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작품의 특징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산성일기는 교과서에는 몇 번 수록이 됐지만 수필의 대표작으로 교과서에 몇 번 수록됐지만 아직 평가위나 모의평가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수필은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지문도 뭐 오히려 이런 게 나오고 시나 소설을 외부 작품에서 끌어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지금 연도가 시작하죠. 1637년 1월 18일. 자, 이렇게 1618년 요렇게 날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우리 보통 날짜를 언제 적죠, 이런 거? 예, 일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 글이 일기체 형식으로 돼 있다. 일기체 형식으로 매일매일 급박했던 상황들을 일기 형태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산성일기야. 자, 그럼 갑니다. 18일에 홍서봉, 최명길, 윤휘. 자, 요거 이제 좀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 동그라미와 네모를 좀 한번 쳐볼 건데 여기는 이 홍서봉, 최명길, 그 다음에 윤휘 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주화파, 우리가 이제 주화파라고 하는데 청나라와 화친을 맺자, 청과 화친을 맺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 반대되는 사람이 저 뒤에 김청음이라고 김상은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는 이 최명길 씨 역할이 이제 제가 알기로 극 중에서 이병헌 씨가 역할을 했고요. 뒤에 나오는 김창흠 즉 김상헌 요 대감 예조 판사 요 김상헌 대감이 바로 김윤석 씨가 연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 홍서봉, 최명길, 윤희에게 국서를 주어 적진해 보내니 용골대가 용골대가 당시에 이제 청나라 장수야. 용골대가 마부대가 다른 데 나갔으니 마부대도 마찬가지로 장수 이름이죠. 다른 데로 나갔으니 받지 못하노라 하고 또 이르기를 내일이나 모레 두 날 중에 싸우리라. 자, 여기서 국서란 내용이 여기서 국서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는 이 국서의 내용은 결국 청나라에게 항복한다는 청나라와 화친을 맺자는 내용입니다. 밑에 이제 국사 내용 나오는데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자인데 실질적으로는 항복이죠. 실질적으로는 항복 문서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가져갔으나 용골대가 거부를 한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일이나 모레 두 날 중에 싸우리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결국 지금 그 국사를 가져갔던 조선 사신을 위협하는 거죠. 그죠? 조선 사신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 그다음 이어갑니다. 이때 국서의 내용은 이와 같았다. 조선 국왕모는 대청국 관원 인성 황제께 글을 올립니다. 엎드려 명지를 받더니, 자, 여기서 엎드려 명지를 받더니 이런 말 쓰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엎드려 이런 말은 결국에 지금 여기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몹시 비굴한 태도, 비굴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간절히 책망하신 것은 지극하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서 추상 같은 엄한 말 가운데 따뜻한 봄 기운의 뜻을 담으셨으니 엎드려 읽음에 황송하고 감사하여 몸둘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마워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추상 같은 엄한 말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는 이 조선의 외교 정책, 즉
명나라와 친한 고 정책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여기 담아져 있어서 왜 우리랑 멀리하냐 하는 이 엄한 말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뜻한 봄 기운의 뜻을 담아두셨다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자기가 해석하기에 교육에 지금 이게 뭐냐면 항복할 수 있다. 항복한다. 이게 항복한다기보다는 그렇지. 요거는 화친의 가능성 요런 게 담아져 있지 않았겠냐. 물론 여긴 좀 없으니까. 그래서 황성하고 감사하여 몸둘 바가 없습니다라고 했어. 대국의 위엄과 덕이 멀리까지 더하고 모든 제후의 나라가 살해야 마땅하고 천명과 인심이 돌아갔으니 크나큰 명을 새롭게 가다듬을 때입니다. 소방이 10년 형제로서 도리어 죄한 것이 많으니 미치지 못할 뉘우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10년 형제로 도리어 죄한 것이 많으니 미치지 못할 뉘우침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친명 정책을 한 것에 대해서 친명 정책에 대한 반성이 되겠죠. 그죠? 반성을 한 거야. 이제 원하는 것은 다만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옛버릇을 한결같이 씻어버리고 온 나라가 명을 받들어 여러 제후가 대등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진실로 위태로운 심정을 굽어 살피시어 극진하게 구안하시고 스스로 새롭게 되기를 허락해 주신다면 문서와 예절은 당연히 해야 할 의식이 있으니 강구하여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오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여기서 문서와 예절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지금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즉 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이건 결국 항복을 통해 여기는 이 항복을 통해 군신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때 군은 임금인데 임금은 당연히 청나라가 되고 신은 당연히 조선이 되겠죠. 그죠? 항복하는 거니까. 성에서 라오라고 하는 명은 진실로 얻은 뜻이지만 포위된 것이 풀리지 않았고 황제의 노여움이 크니 이곳에 있어도 죽고 성에 나와도 또한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를 우러러보며 죽음의 갈림길에 결단하자니 그 심정 또한 서럽습니다. 자, 결국에 안에 있어도 죽고 밖에 나가도 저희를 죽을 것 같아서 이거 결단하자니 심정이 서럽다는 거야. 즉 이러지도 모르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방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이러하니 이것이 경계하며 명에 따르는 것입니다. 황제께서 바야흐로 만물을 살리는 천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황제께서 바야흐로 만물을 살리는 천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소방이 어찌 온전히 살려주고 관대하게 길러주는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말은 네가 나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황제의 관용을 부탁하는 거죠. 그죠? 부탁. 자기를 우리 살려달라는 거야. 결국에 목숨을 보존시켜달라. 황제의 덕이 천지 같으니 감히 실정을 드러내 말하고 공손히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는 이 국서의 내용은 이게 지금 국서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항복의 내용이죠. 항복의 내용을 쓰고 있고요. 여기는 이 항복의 내용 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는 이 삶을 보장해 달라는 매우 비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요렇게 국서의 내용을 인용했어요. 국서의 내용을 인용했는데 요렇게 국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은 당연히 사실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렇게 국서의 내용을 인용한 거 보니 아마도 이거를 지은이는 궁궐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아닌가. 근데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요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조 판서 최명길이 지은 것이다. 이건 최명길이 지은 거야. 당연히 이제 주합하니까. 이때 김청음, 김상원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척합합니다. 알겠죠? 척합하라서 최명길과 가장 대표적으로 서로 뭐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인물이야.
비국 비변사에 들어가 이 편지를 보고 손으로 찢어 실성 통과한 이 곡성이 대궐안에 사무쳤다. 이로 인하여 김공이 최명길에게 이르렀다. 대감이 차마 어찌 이런 일을 하시오. 그러자 명길이 가만히 웃으며 말하였다. 대감이 편지를 찢었으니 우리는 당당히 죽으리라. 그러고는 종이를 낱낱이 주워 모아 붙였다. 병조판서 이성구가 크게 화를 내밀었다. 대감이 전부터 척하여 나란 일을 이에 기르렀으니 대감이 마땅히 적진에 갔으면 하오. 자, 여기서 지금 이성구도 최명길 편이고 여기 나온 대감은 그럼 누구냐? 바로 여기는 이 김청음 얘기하는 거야. 김상원. 그래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어. 김청음이 대답하였다. 내가 죽고자 했으나 자결하지 못하더니 만일 적진에 보내어져 죽을 곳을 얻으면 이는 그대의 은혜로다. 자, 적진에 보내어져 죽을 곳을 얻으면 이는 그대의 은혜로다 하는 거 보니 매우 강직한 성격이란 거 알겠어. 강직한 성격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김청음은 말을 마치고 하처로 나서서 사람을 만나면 통곡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날부터 밥을 먹지 않고 이날부터 밥을 먹지 않고 스스로 죽기를 기약하였다. 그래서 결국 여기는 이 나라 목숨을 걸고 지금 자기의 어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입장, 여기서 자신의 입장이란 건 결사항쟁인 거야. 결사항쟁.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결사항쟁이 뜻이야. 아이고. 자, 결사항쟁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뭐하고 있다고? 예, 고수하고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매우 강직한 성품이란 거 알겠죠, 그죠? 예, 강직한 성품. 혹시 아나? 김상원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청나라의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유배라기보다는 이제 볼모로 잡혀가는 거죠. 소현세자 복린대군과 함께. 그때 썼던 게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다시 보자 한강수야,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게 올똥말똥하리라.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리라. 지금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시조를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나라를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올지 말지 모르겠다 하는 내용의 비군 간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쓰셨던 분인 거야. 자, 그 다음 날짜 1637년 1월 19일 19일에 최명길과 윤희가 적진에 가서 국서를 전했으나 끝내 답서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상이하가 그냥 돌아오니 참판 한여직이 일렀다. 자, 여기서 이제 한여직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국서에 한 글자를 쓰지 않았으니 아마도 답서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 참판 한여직도 당연히 여기는 주화파가 되겠죠, 그죠? 주화파. 지금 여기 지금 척화파가 김상은 대감밖에 안 나오는데 다 대부분 다 주화파입니다. 자, 한여직이 일렀어요. 국서에 한 글자를 쓰지 않았으니 내 이미 답서를 주지 않을 줄 알았노라. 한 글자는 실로 클 걷자라. 이제 김공이 하처로 나갔으니 이때를 타서 그 글자를 급히 써야 할 것이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김공이 하처로 나갔다라는 말은 더 이상 여기 있는 이 국서를 방해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죠? 이제 이 사람 없어졌으니까 없다는 얘기고 이렇게 글자를 쓰자 그랬더니 얘가 최명길이 뭐라고 받았냐면 그 말이 못하고는 신자를 쓰기로 정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는 이 거자라는 게 이 글자하고 생각이 비슷하지 그지? 그러니까 거자가 아니라 신자를 타는 거여서 차마 입에 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번 최대한 조선을 낮추고 그리고 신자를 씀으로써 청나를 높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존대하여 여기 상대방은 청나라가 되겠네. 청나라를 존대하여 항복을 하기 위해 요 글자를 쓰자라고 한 거야. 자, 1637년 1월 21일 동틀 무렵 우상이하가 적진에 가서 국서를 전하고 다 저녁에 와서 다시 답사를 받으러 했다. 그러나 출상하기와 척하 신하들이 잡아보려는 일을 임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들이 크게 놓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척하 신하들을 잡아보낸다 하는 게 이제 김상원 같은 사람인데 이거 뭘 보내는 거냐면 결국 청나라에게 포로로 보내는 겁니다. 알겠죠? 청나라에게
포로로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크게 노하여 국서를 그냥 보내고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적들이 크게 노하여 국서를 그냥 보내고 답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은 결국 여기는 이 척하시나도를 포로로 받는 게, 여기는 이 포로로 보내는 것이 결국 청나라의 요구였고, 이때 청나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화친을 거부한 겁니다. 1637년 1월 13일에 임금에게 병이 있어 몸이 불편하였다. 내국에서 가져온 악재가 다만 정기산 11첩뿐이었다. 자, 그러면 정기산 10첩뿐이었다는 것은 지금 의약품도 점점 부족해간다. 의약품도 부족해.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란 걸 알겠어. 열악한 상황이란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산 2첩을 지어서 진화하니 크게 즉시 나으셨다. 적이 척화신을 보내지 않는다고 화친을 허락하지 않으니 체부 중군 신성인과 남양도 홍진도 궁행이 밤새도록 적진에 왕래하며 가만히 의논하였다. 이런 후에 수원 죽산의 장관 등과 훈련도감 초관 수백 명을 부추겨 먼저 체부로 갔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체부 중군, 자, 여기는 이 체부 중군의 신성인, 그 다음에 여기는 홍진도, 구갱, 이런 사람들 다 조합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먼저 체부로 가서 칼을 어루만지며 그랬어. 그러면 칼을 어루만진다는 것은 결국에 임금을 위협하는 게 되겠지, 그지? 임금을 위협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결정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만큼 왕의 권위가 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화신을 내놓으라고 할 것을 보챘다. 대개 수원 부사는 구인우여, 죽산 부사는 구인기, 군병은 구경에게 속했고 신경진이 훈련대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모든 군병의 뜻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금 이 전쟁을 맞이해서 국론이 분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일기글로 쓴 것인데, 자, 이제 출제 포인트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는 첫 번째, 일단 방식은 일기체 형식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일기체 형식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됐죠? 두 번째, 대체적으로 문장은 간결한 문체를 선택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상황의 지금 사건의 급박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여기 보면 인물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특히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뉘어서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지금 이건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글 쓴 사람은 최대한 중립성을 유지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되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거는 요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 수필 도 중요합니다만 뒤에 이제 나온 작품들이 더 중요한 작품들이 나오니까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 되시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의 어떤 슬픈 역사, 조선의 어떤 그런 슬픈 역사를 잘 알 수 있는 영화라서, 병자호란 단순히 청나라가 침입해서 우리나라 임금이 삼전도에서 굴욕을 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영화,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도 많이 나오니까 영화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